자, 오늘은 그 유명한 통풍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한 40만 명 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2012년부터 17년 사이 5년 만에 거의 50% 환자가 늘었답니다. 이거 왜 이래요? 예전엔 통풍이 40대 넘어야 생기는 병이었는데요. 요즘은 10대도 생깁니다. 그래서 어마무지하게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산이라고 하는 물질이 몸에 쌓여서 통풍이 생기거든요. 네. 근데 너무 어릴 때부터 잘 먹으니까 그 쌓이는 시간이 점점 단축돼서 중학생부터 통풍이 막 생기고 있어요. 요산은 뭐예요, 일단? 요산은 크게 음식을 통해서 우리 몸에 들어와서 다 소화시키고 남는 물질로 요산이 남을 수 있고요. 핵산이 분해돼도 요산이 되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통풍 환자들은 요산을 처리하는 능력에 문제가 있거나 소변으로 배출하는 데 능력에 문제가 생겨서 자꾸 몸에 요산이 쌓이는 거예요. 요산이라는 물질은 저절로 대사산물로 생기는데 그게 남들처럼 제대로 못 나가고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죠. 아니면 너무 과도하게 섭취하시는 거죠. 비만 환자들 통풍이 굉장히 흔하죠. 그럼 우리 피 검사해보면 다 요산이 어느 정도 다 있는 거죠, 누구나. 요산은 저희 삶의 또 필수 물질입니다. 너무 낮으면 뇌에 문제가 좀 생기고요. 일어나서 걸어 다니는 이 직립보행에서 혈압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요산이 떨어지면 불리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요산이라는 말 자체에 요가 이제 오줌인데 왜 이름이 오줌산이에요? 저희 요산이 몸 밖으로 배출되는 대부분의 통로가 소변입니다. 너무 많이 먹거나 아니면은 그쵸. 배출이 잘 안 되거나. 그렇죠. 근데 또 요산이 특별히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이 맛있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통풍의 별명이 디지즈 오브 더 킹, 왕이나 걸리는 병이었습니다. 고기를 많이 먹을 수 있어야만 걸릴 수 있는 병이에요. 그러면 통풍 환자가 자꾸 늘어나고 젊은 환자들이 늘어난다는 거는 우리나라가 점점 부자가 된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거의 모든 사람들이 거의 왕에 가깝게 잘 먹게 된 거죠. 근데 여기서 되게 근본적인 물음이 드는데요. 통풍은 왜 통풍이에요? 아, 이름? 이름이 왜 통풍이에요? 통풍이요.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는 의미입니다. 저희가 이제 병원에 오면 환자분이 아프다 그러면 상태를 보려고 이제 의사가 뭐 만져보거나 할 수 있잖아요. 네. 제가 만지려고 그러면 도망을 갑니다. 발이 이렇게. 손도 대지 말라고. 아파서. 예. 바람 풍자에 그 아플 통자. 예. 통풍. 아, 진짜로? 바람만 불어도 아프다. 네, 그런 느낌. 요산은 소금이랑 똑같은 원리로 침전됩니다. 그래서 몸 여기저기에 다 갈았는데 제일 많이 갈았는 데가 콩팥 그리고 관절입니다. 그래서 콩팥이 망가질 수 있고요. 네. 관절에는 이제 통증을 느끼고 망가질 수 있고요. 심지어 소변으로 하도 많이 나가서 요석이 돼서 갑자기 막 배가 아파서 응급실에 가게 될 수도 있고요. 발이 아프신 분들도 많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통풍 환자는 거의 대부분 발이 아픈데요. 이유는 온도가 떨어지면 용해도가 떨어져서 요산 결정이 더 잘 생깁니다. 그래서 발 쪽이 온도가 제일 낮은 관절이어서 발에 자주 아파요. 남자한테 더 생기는 이유는 뭐예요? 이게 여성 호르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은 폐경 전에는 거의 통풍이 안 생깁니다. 근데 폐경 후에는 갑자기 늘어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통풍 환자로 이제 갑자기 이제 오시죠. 남자들은 막 중학생 때부터 생기고. 한 60대 이후 되면은 그럼 남녀 차이가 거의 많이 없어요? 줄죠. 예. 그 젊을 때는 거의 뭐 엄청난 차이가. 통풍이 이렇게 진짜 통증이 심하다 뭐 이렇게는 알고 있지만 구체적인 증상을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엄지발가락이 정말 갑자기 폭탄 터진 것처럼 아픕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앰뷸런스 불러서 응급실 오십니다. 너무 아프다. 택시 잡아. 한 번도 통풍 진단을 안 받으신 분이 그렇게 오는 경우가 통풍은 언제나 그렇게 아플 때만 통풍입니다. 통풍은 애매하게 아픈 게 없습니다. 아, 죽을 만큼 아프든지 안 예. 아프든지. 그래서 또 다른 이름이 킹 오브 더 디지즈입니다. 질병 중에 가장 아픈 몇 가지 안에 들어가. 킹 오브 디지즈고 디지즈 오브 킹이고. 오. 근데 저는 통풍은 치료제가 없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치료제가 없다는 표현이 약을 평생 먹어야 되니까 완치란 개념은 없는 거죠. 네네. 근데 그걸 이제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치료 방법이 없다. 근데 내가 뭐하러 약을 먹어? 라고 착각하시는 분인데요. 그러면 엄청 고생을 하시는 거죠. 그 요산 수치를 관리해주는 약, 예. 그거는 그러면 꾸준히 매일 먹으면은 뭐 되죠. 좀 심할 때만 증상 먹으면 없어도 안 돼요? 계속 먹는 거예요? 저희가 평소 요산 수치를 떨어뜨려 놨단 말이에요. 약을 먹어서. 근데 약을 제가 안 먹기로 결정했어요. 그럼 음식 먹으면 금방 요산이 올라가겠죠. 왜? 제 몸에 체질이 바뀌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금방 다시 아파지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평생 먹는 거죠.
근데 요산 수치는 기준이 몇이에요? 요산 수치는 뭐 검사하는 병원에 사용하는 키트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남자들은 대충 한 7 정도, 여성들은 한 6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산 수치는 낮으면 낮을수록 좋아요? 너무 낮으면 또 건강에 심각한 위험이 생겨서요. 저희가 약을 드릴 때 요산 수치를 5를 만드는 걸 목표로 하거든요. 근데 4 이하로 떨어지면 약을 좀 줄여서 다시 5 정도에 맞춥니다. 유전됩니까, 유전? 예. 통풍은 유전의 아주 또 대표적인 병입니다. 집안 내력으로 남자들 대대로 이렇게 통풍. 저희 집안도 저희 아버님 통풍, 저희 작은어머님 통풍, 할아버님 통풍. 저는 아직 원입니다. 그러니까 100% 유전되는 병은 아닙니다. 근데 대단히 그 집안 내력 있는 집안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요산 배출하는 유전자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통풍 그 유전자 이런 거 없이 내력도 없고 요산 수치도 비교적 이제 잘 관리되던 분이 술을 계속 너무 많이 먹어요. 그러면은 통풍이 술 때문에 생길 수도 그렇죠. 있어요. 왜냐하면 술이 요산을 처리하는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술을 많이 드시면 요산이 몸에 계속 남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통풍이 생긴 다음에 술 먹어서 나쁜 건 당연하지만 그렇죠. 술을 많이 먹는 것도 또 자체로 통풍을 유발할 수 예, 있다고요. 그럼요. 요산을 배출해주는 약이 아니면 저절로 나가진 못하는 예, 거예요? 우리 몸의 신체가 요산을 되게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요산이 소변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콩팥에서 일단 한번 소변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요산이 100% 일단 나갑니다. 근데 그거를 콩팥 안에서 지나가는 길을 따라 나가다가 90%가 재흡수돼요. 그래서 10%밖에 안 나갑니다. 근데 이게 많이 쌓였다고 그러면 더 많이 내보내줘야 될 텐데 그걸 끊임없이 다시 몸에서 또 흡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높아진 요산이 좀처럼 나가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약물을 복용해서 강제로 배출하는 수밖에 배출을 없네요. 많이 시키거나 아니면 요산을 만들어내는 효소가 있는데요. 그 효소 기능을 떨어뜨려서 요산 전 단계 물질이 몸에 계속 많고 요산은 덜 적어지게 하는 그런 식의 방법으로 치료를 하는 거예요. 저 근데 그런 얘기 들었는데 비타민 B가 그걸 배출해주는 데 좀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얘기 비타민 B가 도움이 되실 수도 있고요. 너무 과량으로 드시면 위험하고요. 잘 섞여 있는 비타민 B 종류도 여러 개가 섞여 있는 걸 드시면 괜찮습니다. 통풍 환자들이 이제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은 역시 이제 먹는 거 관련 질문. 그쵸. 먹는 거 관련 얘기는 워낙 할 얘기가 많아가지고 다음 시간에 따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